안녕하세요. 라디오 김치 UK 양수아 작가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전시회 드로잉스의 작가님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셔봤는데요. 또 저번 주에 저희에게 이 전시회를 소개해주셨던 양세님도 함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시작가 이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세현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 뵙네요. 네, 저희가 저번 주에 라디오에서 드로잉스 전시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전시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지금 이번 주에 시작하는 드로잉스라는 전시는요, 런던에서 그 메이페어라는 곳에서 일주일간 전시가 진행이 되고요. 지금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영호 작가님이 이 전시를 위해서 한국에서 직접 런던에 오셨고, 그 하나 텐도 타트라는 저희 그 아트 다이렉터로 활동 중인 작가 한 분과 그 레이첼 펄시라는 작가 이렇게 세 분께서 드로잉이라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그림을 선을 많이 쓰는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네, 전시를 계획을 했는데요. 그림들이 정말 환상입니다. 네. 오늘 전시회장 가셔가지고 그림 걸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너무 기대되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기대했던 것보다 직접 그 갤러리에 작품들을 이렇게 걸고 나니까 그 새 작가분들의 작품들이 각각 개성도 있으면서 또 그 중요하잖아요. 공동 전시라면 또 하모니라는 게. 근데 너무 훌륭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돼요. 네, 그럼 이번 전시회가 세 분 작가님이 같이 함께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원래 친분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같이 그 전시회를 준비하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티어터 폴과의 인연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용호 작가님은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2011년부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다른 프로젝트로 알게 됐어요. 그때 꿈꾸는 카메라라는 사진 전시회 때 프로젝트 같이 참여를 하셨고, 그 리틀맨이라는 작은 전선으로 된 그런 재밌는 그 작품들을 전시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선생님의 다른 작품들을 저희가 발견을 한 거죠. 말하자면 보물을 발견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런던에서 프로모트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선생님도 흔쾌히 또 작품 보내주셔서 2011년도에는 그 코크 익스비션이라는 스트리트 익스비션이라는 굉장히 그 갤러리들로 유명한 전시 그 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그 슌 리스트에도 한번 오르셨고요. 작년에는 그 로얄 아카데미에서 여름마다 그 서머 익스비션을 하는데 거기도 또 슌 리스트에 오르셨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제 저는 처음 뵀는데 요번에 작품을 한번 여기 영국에서 저희가 이제 프로모트하는 다른 작가들과 한번 전시 기획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돼서 이제 직접 이렇게 오게 되셨고,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에 저희 아트 다이렉터로 지금 계속 작업을 같이 해봤고, 레이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케오스라는 작가 그룹의 하나와 같은 그룹원인데, 그녀의 작품도 저희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됐죠. 그러면 또 작가님께 좀 궁금한 점은, 그러니까 세 작가님이 같이 준비하신 게 단독보다 조금 다른 점도 있고 좀 힘든 점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또 좋으셨고 또 힘드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장단점이 있을 텐데 네네. 일단 이분들이 외국분들이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외국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외국 분들이 하는 작업을 한 전시장에서 같이 볼 수 있다는, 같이 저거 전시하면서 같이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게 뭐 제일 큰 장점이죠. 네. 그러면 또 반대로 또 힘드셨던 부분? 힘든 건 별로 없었어요. 힘든 건 별로. 네. 그럼 혹시 이번 전시회 작품 중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작품이나 아니면 또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으신 작품이 혹시 있으신지? 제가 이제 작품 제목이, 사실 작품이 여러 개가 있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이 익스펜션이라는 그 확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 점이 산수화라는, 한국말로 하면 산수화라는
그 작업이 있어요. 그 작업이 이제 유독 이제 정이 가죠, 많이. 그럼 저희가 이번에 작가님을 모시게 돼가지고 리스너분들한테 질문을 몇 개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질문 중에 한 작품을 만드시는데 구성하고 작업하는 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시는지를 좀 물어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혹시 작업이라는 게 작품 크기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긴 하나 대략 제 작업, 여기 와 있는 작업들의 대부분이 2달 정도 걸리는 작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혹시 작품들 중에서 가장 오래 걸렸던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산수화라는 작업이 네. 제일 오래 걸린 작업이죠. 그러면 반대로 가장 짧게 걸렸던 작품은 뭐가 있을까요? 그 익스펜션 작업 중에서 아무래도 그 크기가 제일 작은 작업이 제일 작게 걸렸겠죠. 손바닥만한 작업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며칠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작품들을 보니까 아주 작은 원들을 하나하나 그리시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작업하시는지 좀 궁금하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시나요? 일단 그 제 작업을 뭐 이미지로라도 좀 보셔야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좀 쉬울 텐데 사실 그 산수화라는 그 작품하고 익스텐션이라는 작품하고는 그 방식이 좀 달라요. 산수화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이미지를 구상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원들이 불규칙하게 배치가 되지만 익스펜션의 작업은 가운데에서부터 시작해서 타원형으로 아니 나선형으로 계속 확산되면서 작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화면에 다 채워질 때까지 이렇게 나선형으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나선형을 통해서 커지기 때문에 그 제목을 익스펜션이라고 붙였었습니다. 제가 약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이제 비전문가 입장에서 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산수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러니까 저희가 그 뭐 이미지를 올려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동양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동양화에서 우리가 먹이나 이런 걸로 이제 산수화를 그리잖아요. 근데 그걸 모든 선이나 면들을 작은 정말 뭐 1mm도 안 되는 그 원들로 그 선들을 다 이제 형상을 그런 구성을 하셨고요. 지금 익스펜션이라는 작품은 이제 처음 그 센터에서부터 원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많게는 한 작품에 20만 개 정도의 제가 정답을 드렸을지 몰라요. 지난주에.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근데 게. 뭐 다 20만 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걸 숫자 세셔도 되는데 그 작은 원들을 정말 20만 개라는 숫자를 세기도 아마 힘들 거예요. 그걸 다 구성을 해서 센터로부터 확장해 나가서 이렇게 면을 채우시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그 인디비주얼한 원들이지만 크게 보면 그게 큰 하나의 원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사각형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굉장히 되게 신비로운 작품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 작품 형태가 그런 작품 스타일을 어디서 봤다라고 쉽게 생각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서 제가 막 누차 강조를 해서 전시에 오시기를 네, 바라는 거죠. 저번 주에 나오셨을 때 저한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네, 몇 개인지. 전시회에 와서 네. 그림이 정확히 원이 몇 개인지 맞추면 네. 상품을 드리겠다. 다들 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너분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과연 작가님은 이 작품에 원이 몇 개인지 다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원을 그리시는 건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개수를 세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제 작품의 개수를 알고 있죠. 그럼 2만 개씩 그리다 보면 솔직히 세다가도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혹시? 물론 몇 개 정도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셌다고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혹시 그 원을 그리실 때 직접 손으로 다 하나하나 그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원의 크기나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생각해서 그리시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씩 다 다른 건지. 아무래도 손으로 그리는 거니까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치면 거의 균일한 크기로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하셨던 점이 작품을 할 때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장소나 음악 같은 특정한 무언가가 있으신지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데 네네. 저는 이제 원래 조각을 전공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가져온 것들은 이제 드로잉, 그러니까 평면이잖아요. 이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별도로 있어요. 제가 조각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이제 뭐 다른 작업들을 할 수가 없고 방에서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냥 스케치라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저것 시도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시작된 작업이에요. 예. 네, 그러면 저희 작가님한테 전시회랑 작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봤는데요. 저희 그럼 노래 두 곡만 듣고 다시 작가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할 때 그러니까 음악을 먼저 해놓고 음. 끄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러면 음. 만약에 음악이 안 되면 우리가 말이라도 해서 그걸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음악 일단 딱 하고 하고 얘기하면 아니면 제가 하든 이렇게 네. 하든지 그렇게 그렇더라고 몇 번 해보니까 전에 이게 불편하다. 이렇게 중간에 자꾸 치고 들어가는데 이걸 이러니까 내가 좀 전에도 얘기할 때도 그러면 이제 막 근데 이게 그냥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 여기 양쪽 하나씩 되지 않을까? 아니래. 여기만? 여기다가 지금 쌤이 이걸 이렇게 돌리라는 거니까 이게 저기인가 봐요. 그리고 좀 전에도 하면은 근데 그 점들이 거의 일정해요. 내일 가보면 알겠지만 진짜 작거든. 근데 아까 이제 크기 다를 수 있고 거의 똑같아. 거의 정말. 저도 같이 보고 왔으면 좋았을 아니 우리 거기다가 뭐 작품 링크 걸어놨으니까 걸어서 선생님 웹사이트 올려놓고 저는 그냥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궁금한 걸 계속 그래서 만약에 약간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아 씨가 물어보고 하는데 약간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럼 답을 들었는데 근데 내가 친구들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도 그럼 조금 여유를 주고 할까요? 네, 아니 괜찮아요. 내가 또 뭐 있어요? 그 질문. 질문이요? 그리고 잘하시는데요? 네. 그리고 역시 국내뿐만 그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시면서 불편한 점이나 이런 거 없으셨는지 또 아니면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셨는지 이런 것들 에피소드는 없었는데. 그리고 약간 작품 보는 사람들이 작품을 보고 어떤 걸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작품 봐서 그건 어려운 질문이다. 되게 어려운 질문. 거의 많지. 제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강요를 하는 것 같은 거. 그런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대답으로 차라리 그냥 보는 사람의 관점에 맡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고 너무 딱딱하니까 아까 하는 것처럼 뭐 영감 어디서 받으셨니 이런 것처럼 뭐 혹시 음악 좋아하시냐고 하면서 아까 그 기타 하시는 거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꿈 물어보면서 해도 되고 너무 또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대화처럼 얘기하면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은 딱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그냥 경쟁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제가 그냥 궁금한 것처럼 그래서 아니 그냥 누가 물어봤다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하여간 이게 뭐가 좀 녹음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는 경기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이거 마이크 되기 전에 다 우리가 그렇지만 마이크 되기 전에 편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수아 씨도 이제 진행자다 보니까 질문으로 하려고 그러고 또 이쪽에서 더 대답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조금 음악 이제 편하게 좀 농담도 쳐가면서 아까처럼 아까처럼 한 곡 더 있어요. 여기 라디오뱅 하는 친구들은 둘이 친구들도 하는데 엄청 시끄러워. 정말 얘네가 이 방송하는 거 맞아 이럴 정도로 막 이러고. 그런 거 좋죠. 요즘 많이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듣는 사람도 그런 걸 더 네, 좋아해. 그래. 그러니까 그 뭐지, 또 작가 했을 때랑 또 수아 씨 지금 진행하는 거랑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수아 씨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3회예요 이번이.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럼 원래 작가시고 네. 한국에서 작가를 하다가 지금 방송 작가인가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 왜 지금 전공은 뭐 물어봐요? 문예 창작 이런 거 전공하셨어요? 네, 방송 영상학과에 작가과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내가 질문해야겠다. 역으로. 이게 막 되게 뭐랄까 사실 많은 정보를 제가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시작업하고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업? 시 예. 쓰는 거. 아, 시도 쓰세요? 그래서 아니 제가 다양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를 보통 소개할 때 작가라고 소개 안 하고 작가라고 소개해요. 작가. 이런 얘기 괜찮다. 그래서 이따 뭐 그러면 그림 말고 관심 있는 분야 뭐가 있으시냐고 하면서 우리 막 그랬거든. 그날 그랑 살짝 천재가 아닌가 싶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조금 얘기 들어보면서 막 그럴 수도 있어. 저도 아는 노래.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가요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뭐 나이 들어서 뭐지? 나이 든 것도 있지만 원래부터도 가요를 별로 안 좋아해서 거기에 눈이 안 됐지. 아니야. 흘리긴 했지만 조금 일찍 흘려서 다행이네. 우리 관계에 뭉친 남벽 허공에 목소리를 남겨 볼수 있어도 이 새로운 너의 손에 닿을 순 없어 관계에 뭉친 남벽 허공에 목소리를 남겨 널 볼 수 있어도 이 새로운 초콜릿이 무척 땡기는 날이야. 날씨가 이러면 나 진짜 못 참겠어. 너무 참는 건데 오늘은 좀막 저녁부터 안 먹더라고.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이렇게 올려야 된다. 저희 남편 학생이 먹었는데 막 초콜릿을 여기를 이렇게 올리시는 음식을 드레스 원피스도 이렇게 옆에 입을 것 때문에 난 작은 거 아닌가 이렇게 잘 먹는 거지. 리널 데스티니 유나의 없어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영호 작가님과 양쌤과 함께 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좀 작품이랑 별개로 작가님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작가님은 처음에 이제 미술 하시기 전에 혹시 다른 꿈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꿈이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있을 거고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죠. 근데 거꾸로 이제 꿈의 순서를 역순으로 가자면 지금은 이제 제가 미술을 하고 있으니까 뭐 미술을 하고 있는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꿈이 음악을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뮤지션이 되는 게 꿈이었고 그 전에는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꿈은 택시 운전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다 놀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전 당연히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베이스도 치시고 사회 야구 이런 팀도 하시고 한다고 해서 되게 놀랐거든요. 어떻게 그걸 다 하실 수 있나. 네. 그게 뭐 억지로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자연스러운 기회에 뭐 툭 던진 말에 그 주변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야구는 그렇게 하고 또 사실은 미술을 하기 전에 음악이라는 거를 뭐 비록 아마추어지만 시작을 먼저 했어요. 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가
중간에 이제 진짜 제 직업이 된 미술을 하게 됐죠. 혹시 이렇게 야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미술을 딱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세요, 혹시? 그 야구 선수가 되고 싶은 꿈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가졌던 꿈인데 그거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야구부가 있는 학교가 없었어요. 한지원이세요? 되게 우리 막 엄청 되게, 그림 뭔가- 영감을 얻고 이런 걸 그러니까, 하는데. 네. 그래, 단순히 그 이유요? 예. 아, 네. 네, 근데 또- 지금, 예, 맞아요. 그 뮤지션이라는 꿈은 아마 이렇게 저희 그 영상이 올라가면 보시겠지만 저는, 뮤지션이라는 것도 분위기로 되게 잘 어울린다.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쵸? 네. 머리하며 막 네. 스타일이,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도 좀, 이거는 좀 후회된다 이런 거 없으세요? 이런 거 좀 더. 저는 그 기본적으로 후회 같은 걸 잘 안 하면서 음, 사는 편입니다.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덤덤한 편이라서 매사가 그 화도 잘 안 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술을 시작하시게 되면서 좀 힘들고 그러실 때 있잖아요. 어느 때가 제일 힘드셨는지도 좀 궁금한데. 아무래도 이제 순수 미술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힘들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작품이 구상이 잘 안 될 때. 저희도 그냥 이렇게 뭐 아이디어가 샘물이 솟듯이 펑펑펑펑 솟는 건 아니거든요. 나름의 그 인고의 고통을 통해서 작업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창작이라는 게 진짜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매 순간 그렇지만 또 어떤 하나의 그 벽을 넘어선 것 같은 그런 희열 같은 것도 이제 갖게 되니까 그런 시간들을 다 이렇게 참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술 활동 하시면서 이때다가 내가 진짜 다른 꿈 다 포기하고 이거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언제실까요? 오늘입니다. 지금. 영광인데요? 네, 굉장히 그 라디오를 하시기 전에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같이 출연하는 거는 계획이 없었는데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라디오를 출연하게 됐다고 하시면서 아까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나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20대 때 얼굴에는 없던 주름이 생기고 하면서 근데 그 선생님께서는 지금 나이가 너무 좋다고 오늘도 보라고 내가 20살 때는 이 라디오를 할 생각을 했겠냐고 네 나이 들면서 좋은 일도 생긴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후회 안 하시는 그런 성격이시라고. 근데 진짜 그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참 후회받자 솔직히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건데 그때 맞춰서 되게 지금 감동받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혹시 작품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 내 작품을 보고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작품이나 아니면 그런 적이 있으신지. 기본적으로 그 작가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말하고 싶어하는 의도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성격이 다르고 좋아하는 취향이 다른 것처럼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의 작가가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판단하거나 느끼는 것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은 미술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예술 작품이라는 게.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게 이게 어떤 뭐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 감성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 작가의 의도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객이 어떻게 느끼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저번 주에는 제가 양세님이 출연하셨을 때 여쭤봤는데 혹시 미술을 잘 모르시는 분이 전시회를 갔을 때 뭐 이렇게 보면 좋다는 관전 포인트 같은 거 혹시 이렇게 편하게 가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해 저는 일단은 네. 미술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사실 안 보입니다.
저게 뭐지? 저게 왜 저런 짓을 했지?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더라도 그 작품을 대하는 그냥 관심 자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그 어떤 견해를 보면 관심이 없어 할 때 하고 또 작품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게 되면 작품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 작품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정도도 많이 다르고. 네. 예, 제가 제 경험을 그냥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그 진짜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라는 게 내가 관심을 갖고자 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저는 최대한 이제 제가 이제 작가는 아니지만 아티스트는 아니지만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주변에 미술을 굉장히 음악의 반의 반도 조금만큼도 가까이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멀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냥 갤러리 정말 무슨 뭐 입장료를 안 내도 되는 그런 갤러리들도 너무 많고 가서 우연한 기회에 정말 그냥 우리 시간이 남아서라도 그런 핑계라도 좋고 가서 우연히 내가 그림을 봤는데 뭐 이용호 선생님 작품이면 너무 좋을 거고 아니면 우연히 어떤 작품을 보고선 거기서 관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그 미술에 대한 세계를 너무 모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주변에 특히나 이제 런던이라는 곳이 굉장히 그런 걸 경험하기엔 되게 훌륭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뭐 관심 없는 친구들한테도 한번 가봐라. 그래서 뭐 100명이면 100명이 다 관심을 나중에 갖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정말 그림을 좋아하게 되고 그림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냥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지식을 알고 작가의 의도가 뭘지 파악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그럼 그 안에서 그 작가의 그런 그 작품 세계랑 공유한다는 그런 느낌이 정말 되게 상상 못할 정도로 되게 이렇게 벅찰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쉽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전시 한번 가보고 그래서 뭐 마음에 들면 그림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작가에 관심이 생겨서 접근할 수도 있고 정말 편하게 좀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제가 이 전시회 소개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반면에 또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난 미술 잘 모르는데 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은 오히려 걱정 안 하고 이런 질문들도 봐도 걱정을 하시니까 이런 질문 하는 거잖아요. 작가님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나요? 작가님의 의도는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오히려 가실 때 그런 부담 없이 편하게 가시면은 더 즐겁게 보시고 다음에도 또 미술을 더 가깝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농담처럼 던진 게 정말 그냥 관심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용호 작가님 작품 같은 경우에 진짜 점이 몇 개일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재밌었어요. 점이 몇 개일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매지가이 같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어느 관점에서 보면 사각형이 보이지만 또 이렇게 그냥 점들로 나열된 평면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 종이는 뭘까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액자가 멋있네 뭐 이런 관심이라도 그냥 정말 편하게 부담감 없이 그렇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가님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활동하셨잖아요. 그래서 활동하실 때 좀 힘드셨던 점이나 불편한 점이나 혹시 이런 거 있으셨는지 아니면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으셨는지. 뭐 불편한 건 별로 없었고요. 그냥 또 운이 좋아서 외국에서 전시를 할 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잘 했고 좀 외국에 나와서 에피소드까지는 아니지만 좀 웃긴 일은 뭐냐면 한국인 친구들하고 같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갔는데 다른 친구들한테는 한국말로 주문을 받더니 저한테는 영어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같이 갔는데 그래서 한국인한테 외국인 취급당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저희가 막 아까 머리 스타일 얘기들 말씀들 드렸는데 되게 자유로우세요. 근데 이렇게 뭐
영어를 잘하시지도 않으시는데 예, 그냥 느낌에 왠지 영어를 할 것 같고 이렇게 좀 예. 맞아요. 그쵸? 네, 예, 분위기가 뭔가 파리 이런 데도 잘 어울리실 것 네, 같고. 그래서 막 작가들 처음에도 이제 그 다른 두 작가들은 영어를 쓰는 작가들이어서 대화할 때도 처음에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뭐 엉뚱하게 받아들이시다든지 뭐 이런 에피소드 좀 있는데 근데 결국엔 통하더라고요. 또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만의 뭔가 그런 거. 네. 그럼 혹시 그 헤어스타일 하시는 의도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너무 의도가 물어봐서.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어릴 때부터 왠지 모르겠지만 짧은 머리가 싫었어요, 저는. 역시 제 어릴 때부터 네. 다르셨네요. 근데 그거는 저도 모르는 이유예요. 왜 머리 긴 게 좋은지는 저도 모르고. 근데 뭐 사람들은 뭐 제가 이제 예술가이고 하니까 예술가 티내려고 뭐 머리 기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냥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이거. 저도 사실 저번 주에 방송을 하고 나서 TL4 페이스북 들어가가지고 찾아봤어요. 근데 사진을 딱 보자마자 바로 이분이 작가님이시구나. 그때 한 4분, 5분 이렇게 계셨는데 바로 알아봤거든요. 근데 오늘 딱 들어오시는데 바로 내가 맞췄구나. 이게 느낌이 틀리지 않았구나. 네. 이거를 딱 바로 알았어요. 그러면 혹시 전시회에 대해서 혹시 좀 더 작가님이 이렇게 저희가 계속 질문만 해가지고 작가님이 자유롭게 말씀해주고 싶은 게 있으신지. 네, 아까 그 작품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예술이 뭐다라는 관점이 좀 있을 거잖아요. 네. 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철학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듣거나 그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성은 감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이성이라는 거는 그 감성 위에 얹혀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성 위에 얹혀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테는 좀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예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뭐 일상에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할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감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성을 좋아하는 것도 뭐 저가 이제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여인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되게 아름다워요. 그럼 아름답기 때문에 그냥 좋아하는 거지. 저 사람이 뭐 코가 몇 센치고 뭐 눈이 어떻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이성적으로 분석적으로 판단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은 사실 감성이에요. 이성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감성적인 분야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술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감성적인 거는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면 쉬워요. 저도 이 말 들으니까 되게 얻는 게 많은 게 저도 갤러리 가면 사실 제일 먼저 하는 게 인터넷 들어가서 갤러리 오디오 이런 거 다운받고 계속 듣거든요. 이 작가가 왜 그렸지? 어떤 기법으로 그렸지? 이러는데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그럴 필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편하게 항상 또 아마 이거 끝나면은 또 질문이 올 거예요. 그래도 막 작가님한테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이렇게 질문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으로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오늘 나와서 네. 이게 이제 뭐 예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거리를 뭐 좁히고자 하는 게 이제 작가님 초대해서 얘기를 나눈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한 분은 우리가 포섭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양수아 작가님. 저 정말 너무 네. 저 한번 강박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난주보다도 또 오늘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전시 소개했을 때랑 하고 오늘 또 얘기하면서 좀 더 넘어왔어. 저 진짜 빨리 가서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만 듣다가 저 인터넷에서 살짝 보긴 했는데 이게 또 인터넷에서 보는 거랑 달라요. 실제 네, 보는 거랑 네.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가서 진짜 어떤지도 보고 싶고. 근데 제가 작가로서 네네. 저는 이제 제 작업이 그 컴퓨터상의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 작품과 이렇게 늘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컴퓨터로 보신 분들이 실제 와서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점이 그냥 좋으실 거예요. 아, 왜냐하면 느낌만으로 이렇게 딱 아는 그 그런 예. 말로 제가 저 설명하시면 작업을 해서 전시를 했던 경험상 다 좋아하셨어요. 경험상. 왜냐하면 제가 작품을 통해서 네. 그 이야기하는 건 많지 않거든요. 되게 단순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보기만 해도 이렇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분들이 좋아하시고 근데 그림상으로 저희 컴퓨터상의 이미지에서는 잘 그게 표현이 안 돼요. 네, 실제로 이제 와서 보시면 아마 다들 좋은 느낌 받으실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네. 제가 약간 살붙이자면 그 저희가 이제 그 이영호 작가님 작품을 전시한 그 방이 방 안에 딱 있으면 이렇게 뭔가 그 작품들로 인해서 그 우리가 메디테이션 된다고 그러죠. 명상. 뭔가 영혼이 이렇게 좀 캄해지는 것 같고 그 예, 감성으로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그 작가님 그런 성품처럼 그런 약간 캄해지는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저 지금도 되게 너무 이게 되죠. 편하고 그쵸. 작가님 같이 있으니까 무슨 바로 마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편하게 만들어주시 분위기를 이렇게 다 편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러니까 그 작품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얘기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살짝 썰렁한 것 같으면 그럼 저희는 지금 양세님과 이영호 작가님과 얘기 나누고 있고요. 노래 한 곡, 두 곡만 더 듣고 올게요. 그 조형의 요소가 그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조형의 요소인데 저는 점하고 선을 쓰잖아요. 근데 그 점하고 선들이 모여서 그 하나의 화면이란 거대한 그 면을 만드니까 아주 단순한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서 점선면을 이야기하는 수 있고 또 하나로 치자면 아주 작게는 어떤 뭐 원자라든가 세포의 핵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아주 단순한 구조를 설명하는 것도 있고 좀 크게 얘기를 하자면 빅뱅과 같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거대한 우주가 된 것처럼 그런 큰 점점 이렇게 확대해지고 시간의 흐름과 함께 확대하고 커지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거대한 제목은 메디테이션이라는 명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작은 제목으로는 익스펜션이라는 얘기를 쓴 게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더 확대되고 확산되고 그 확산되는 게 어떤 시간이라는 역사성을 가지고서 확대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익스펜션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 이혜수 선생님 만화책을 보고 이렇게 뭔가 얻었다고 하시잖아요. 저 그 네. 얘기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20대 때 그 이배수 씨의 소설을 좀 좋아해서 이것저것 보다가 그분이 쓴 만화책을 하나 산 적이 있었어요. 제목이 사부님 사부님이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산골에 그 올챙이가 개구리가 알을 낳아서 올챙이가 부화를 하는데 그 중에서 많은 개구리들이 이제 올챙이들이 개구리가 되는데 하얀 올챙이 한 마리만 개구리가 안 되고 계속 올챙이로 있어요. 근데 이 올챙이가 나름 이렇게 철학적인 머리가 있어서 그 신선들이 그 문답을 하는 걸 들으면서 자라요. 그래서 얘가 바다를 향해서 더 넓은 세계의 바다를 향해서 찾아가야겠다 하는 그 여정을 그린 만화책인데 나름 되게 철학적인 문답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 쉽게 생각하면 웃으면서 넘을 수 있는 책이긴 한데 또 곰곰이 생각하면 상당히 그 깊이가 있는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 봐도 아주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서 대상을 표현하는 능력도 되게 좋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도 신선하기도 했고 네, 어쨌든 가볍지 않은 그런 책이었고 거기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죠. 그리고 또 원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자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원이 원래는 되게 조금 했었는데 점점 커진 이유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도 되게 재밌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파서 시작을 했는데 그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면서 아파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너무 오랫동안 아프니까 좀 시간을 떼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주 그 A4 같은 작은 그 종이에다가 정말 조그맣게 동그라미들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A4 한 장 그리는데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거 다 채우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작게 그렸으니까 정말 너무 작게 그렸던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제 작업이 되면서부터는 그렇게 그러니까 제 눈이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버틸 수 있을 만큼 조금씩 커지는 게 지금은 한 2mm 정도 되는 크기가 돼요. 동그라미 하나의 정도의 크기가. 네. 그럼 그림 작업하시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시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원을 그리실 생각이신지. 많이 팔린다면 그래. 나 살게.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원은 또 계속 커지는 건가요?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도에서 더 커지면 사실 그 별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느낌을 좋게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 크기에서는 유지할 것 같고 만일에 여기서 제 눈이 그걸 허락을 안 한다면 그만둬야겠죠. 예. 아니 근데 걱정하실 건 없는 게 제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작업들도 많이 하니까. 그럼 혹시 이 원으로 그리시는 그림 말고 또 다른 작품 뭐 하는 작업 방식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요번에도 지금 그 평면인 드로잉들 말고 몇 개의 작업들을 가져왔어요. 입체 작품인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얼굴이 평면이 아니잖아요. 네. 되게 입체적으로 있는데 평면인 종이를 가지고서 구겨서 그냥 구겨서 입체적인 얼굴을 만드는 작업들을 좀 몇 개를 했어요. 근데 거기 그 디렉터님이신 보나 선생님이 이미지를 보내드렸더니 재밌다고 그것도 몇 개 가져오자고 해서 제가 그걸 몇 개 가져왔고 전시장에서 전시 끝나는 동안 전시 있는 동안에 며칠 나가서 제가 그거를 더 만들 거예요. 그럼 저희 전시회 가면 그것도 같이 네, 볼 볼 수 수 있는 있습니다. 거죠? 아,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벌써 시간이, 한 시간이 다 가가지고 아쉽게도 이 작가님 보내드려야 하는 시간인데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그 김치 리스너 분들께 혹시 한마디 해주실 게 있으신지.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를 떠나서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사람 사는 모습이 뭐가 됐든 어떤 일을 하든 그냥 행복하게 다들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난 하기 싫은데 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어리신 분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도. 아, 네. 오늘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희 네. 한 시간 좀 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빨리 갔어요. 네, 우리 그 이영호 작가님 작품 세계도 잘 알게 됐고 또 철학에 대해서도 조금 네. 들을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좀 더 리스너분들이 조금이나마 그 예술에 좀 미술이라는 장르에 좀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제 역할은 전시회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네네네. 네. 그럼요. 꼭 필요한 네, 얘기죠. 꼭, 네. 예. 한번 꼭 시간 되시면 꼭 오세요. 그 이영호 작가님 작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두 작가의 작품도 다르지만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편하게 오시면 좋겠어요. 네. 아직 못 가신 분들 있으시면은 19일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여유 있게 꼭 시간 맞춰가지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 너무 좋았던 게 저도 맨날 미술을 좋아한다 얘기하면서 되게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항상 공부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네, 그랬는데 작가님 덕분에 오늘 진짜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이제 그런 거 보러 갈 때도 더 친숙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리스너 분들도 이거 들으셨으면은 저랑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회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들려드리면서 작가님하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